반갑습니다. 자, 이제 테마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세요. 그 테마책 한 권에 여러분 필요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세요. 옆에 날개 부분이 있으니까 다 좀 정리를 하세요. 제가 오늘 보충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일단 강의 계획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기본권 같은 경우에 기본권 총론부터 나갈게요. 전에는 기본권 강론부터 나갔는데 이제 기본권 강론은 여러분들도 기본 이론에서 많이 좀 접했던 거니까 이제 기본권 총론부터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보내놓고요. 우리 기본권 부분 이 부분 요 내용이죠. 기본권 일반 이론 오늘 이제 이거 잠깐 보고요. 이 기본권 일반 이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먼저 보고 그다음 인간의 조론과 가치부터 쭉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쭉 다 볼게요. 이것까지 다 끝까지 다 가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기본권 총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권 총론에서는 지금까지 6번 시험이 있었는데 6번 다 4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4문제. 어떤 직렬, 어떤 출제는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4문제 정도가 그 4문제 정도도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 앞번에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그렇게 좀 반영했었는데 여러분 의외로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출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한 주제가 나가고 난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6년 동안 내용을 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우리 기본을 들었던 친구들도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권 일반 이론부터 나갈 겁니다. 강의 계획서에 일단 입각해서 나갈 건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눠준 자료 있죠. 요것을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쭉 책을 다 나가고 난 뒤에 다시 이것을 한번 점검할 거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줄여놓은 것은 여러분 조금 서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서술을 좀 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이제 여기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좀 추가를 해서 좀 넓혀드린다고 했잖아요. 넓혀준 것도 좀 있고 합니다. 페이지가 있고 그 해당 페이지를 보고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봐나가면 조금 나가다가 좀 점검하고 하면은 좀 산만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눠 드릴 테니까 오늘 다 체크를 해보세요. 복습하실 때도 다 체크를 해놓고 다음 주 요 진도 나갈 때 요 내용을 어차피 여러분 책에 다 돼 있을 거니까 한번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해당 페이지에 다 좀 체크 같은 거 하고 가필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해놓고 그 내용을 이제 쭉 봐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오늘 진도가 나가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 내용만 한번 프린트물 나눠준 것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고요. 다음 주에 제일 좋은 것은 조금 나가다가 해당 부분을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산만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오면 그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일단 그건 제가 한번 오늘 진도 나가는 걸 봐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프린트를 책으로 반영해서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그 프린트를 책의 몇 페이지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굳이 반영은 하지 말고 몇 페이지라고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본권 일반 이론 요것을 보겠습니다. 기본권 일반 이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본권 의 여기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성격 및 보장에서 지금까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기본권 보장 부분 한 문제 나왔고요. 지금 총 6번 시험이 있었잖아요. 6번에 나온 문제를 전부 다 한번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한번 경험케 시켜드릴 거예요. 기본권 주체는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시험이 있었는데 6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도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기본권 효력이요. 이 기본권 효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합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권 제한과 함께 기본권 보호 이렇게 이제 기본권 일반 이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권의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기본권의 보장 있죠. 보장 성격 및 보장 이 보장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22년 경찰 2차에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내놓고 이 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어렵다고 해도 자 그러면 책을 보시죠. 책은 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당구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뭐 문제 알짜든 뭐든 전부 다 여기 날개 부분에 간단하게 가필해서 이 책 한 권을 마지막까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일반 이론의 기본권의 의인데 이런 책 보시면 돼요. 자, 인권과 기본권이라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 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기본권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이요. 그런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도 보장이 되거든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경시가 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37조 1항인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헌법에 열거된 게 기본권 맞다. 그런데 열거되지 않은 것도 경시가 안 되고 기본권은 인정된다라고 본다면 인권과 차이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거의 출제가 안 되죠. 근데 개념은 한번 잡아보세요. 자, 기본권 성격 및 보장인데 기본권의 성격, 뭐 자연권 이다, 실정권이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하세요.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기본권은 천부적 자연권을 재확인한 것. 그래서 이건 기본권은 자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근거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그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정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경시가 되지 않는다고 37조 1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거된 실정법, 헌법에 열거된 것만 기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37조 1항을 보니까 결국은 기본권은 자연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천부적 자연권이다, 이건. 이것을 기본권은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37조 1항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또 헌법 10조 후단에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자,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게 10조의 두 번째 문장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서 또 우리 헌법 30조 2항 단서에 본질적 내용,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37조 1항 10조 후단 37조 2항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연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권의 가치가 있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결국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고, 기본권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헌법 소원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권설요. 실정권설은 우리 실정법에 규정된 것,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것, 이게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다, 이게 실정권설입니다. 그래서 각 학설들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 성격, 뭐 주관적 공권이다.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에요.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주관적 공권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권의 수범자는, 즉 보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주관적 공권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기본권의 성격을, 기본권의 수범자,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권은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질서, 하나의 법 규범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주관이라는 것은 개인에 관한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가 공권이잖아요.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의 가치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이 기본권의 성격을 하나의 법 규범이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억번에 공동체 질서 형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질서 형성을 위한 기본 하나의 원칙으로 보는 겁니다. 기본권을. 그러면 기본권의 수범자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사법부도 구속하게 되고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객관적 가치 질서, 가치 규범이기 때문에 자,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국가는 타인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자로서 지위를 또 가지게 돼요. 이때는 기본권 보호물을 국가는 입법을 통해서 하거든요. 법을 통해서. 그래서 입법자를 구속하게 되고요. 기본권 그 자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를 넘어서서 하나의 객관적 법 규범이 되기 때문에 사적 법률 관계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기본권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성격을 인정했을 때 기억부터 리얼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있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 성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 그 뒤에다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인정 이렇게 하살표로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주관적 공권으로서만 이해한다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성격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권 그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법 규범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때 기본권 제3자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게 하나의 법이니까 구성은 모두가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인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적 효력, 즉 대사인적 효력을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을 인정했을 때 가능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요. 이게 너무 어렵겠죠. 이론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 원칙에 적용된다. 최대한 보장 원칙에 적용된다. 최대. 이 말에 동그라미 주세요. 그 제도적 보장인데 그 제도적 보장은 제도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헌법에다가 제도를 보장한다는 거죠. 제도의 세세한 내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만 정해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자가 그걸 함부로 폐지를 못하겠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도 보장은 최소한을 헌법에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이런 말은 오답 걸리는 위치에 그죠? 최소 보장 원칙이 적용되고 기업권의 헌법 제정권자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해서 장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 범주를 미리 규율한 것으로 폭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제도는 폭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돼요. 뭐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뭐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 그 안에 알맹이 그 내용은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거죠. 입법자가 그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 입법자들은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죠. 자,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왜? 헌법에 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또 없겠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저만 잘 보입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총 6번 시험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되어서 표기를 했는데 저는 뭐 22년 경찰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하여튼 출제가 됐다. 출제된 것을 좀 체크하고 싶다 하면 뭐 체크하시면 돼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둘 테니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게 3년이 아니고 한 5년, 최소 5년 또는 한 10년 정도면 이게 반복된 것이 확실히 나와요. 제가 어떤 시험이든 봐도 반복된 것이 확실히 나오고 어떤 것들이 어떤 유형만 알고 있으면 좀 되고 어떤 것만 추가하면 될 건지가 나오는데 아직 3년, 즉 6번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반복된 게 보이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꼭 6번 나온 것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범위까지를 좀 봐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도보장의 재판규범성이요. 제도보장,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가라는 겁니다. 재판규범이 되는가? 되죠. 제도보장 침해를 이유로 개인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제도보장 그 자체가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국가의 기본 제도를 보장하는데 이 제도보장 침해를 이유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겠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소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국가의 어떤 제도를 보장하는 건데 이것이 개인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는 거죠.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 이 자체가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도 보장이요? 이거는 재판규범은 되는가? 됩니다. 재판규범은 돼요. 재판규범은 된다.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제도보장 사례가 우리 복수정당 제도를 보장하고요, 선거제도를 보장하고 직업공무원제도, 뭐 의무교육,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을 헌법에 그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보장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한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 예, 요 문제. 22년 경찰 2차에 나왔습니다. 자, 무조건 띄우면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도전해보세요.
옳은 거죠.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지문은. 자, 미리 규율했다 금방 했죠? 이야기했죠? 이거 옳은 거고요. 어떻습니까?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답이 거리는 이치였습니다. 축소형 입법 형성권 인정된다. 틀렸죠?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 기본권 제도 보장은 최소한을 보장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 최대, 최소 이야기니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제도 보장을 기본적으로 제도 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도 보장, 기본권 보장은 비교해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직렬에도 나왔던 거니까 됐죠. 그 다음 기본권 주체입니다. 여러분 기본권 주체는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기본권 주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자연인과 법인, 법인권 없는 사단, 재단 이런 주체성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뭐 다른 직렬에 나왔던 건 다 필요 없겠고, 자 여기서부터인데 22년 경찰 1차, 22년 경찰 2차, 23년 경찰 1차, 23년 경찰 2차, 24년 경찰 1차, 24년 경찰 2차. 그러니까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다 나왔죠. 이 맥락이라면 내년에도 뭐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안 빠져 나온 그런 주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내용, 우리 핵심 정의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네, 기본권 주체.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이죠. 일단 자연인요. 자연인과 이제 법인, 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요렇게 이제 항목을 나눠서 이제 볼 겁니다. 먼저 자연인. 자연인은 다시 국민하고 그다음 외국인으로 나눌 겁니다. 자, 국민. 자, 국민의 범위인데요. 출생 후의 인간을 말합니다. 출생 후의 인간. 태아는요 아직 출생 안 했죠. 근데 태아도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겠죠. 그 생명권 등 일정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모체에 즉 자궁에 착상되기 전 수정란 형태인 배아 있죠.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주체에서는. 그런데 국가는 보호 의무가 있어 없어? 당연히 국가는 보호 의무가 인정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고요. 초기 배아.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가보면 배아에 대한 배아 생성자는 즉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배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권이죠. 그렇죠?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기본권이다. 10조에서 도출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동과 청소년요. 여러분 제가 그 추가 자료에 여러분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걸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아동과 청소년도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돼야 안 돼. 되죠. 여러분 출생 후에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조금만 확장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을 줄였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줄인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아동과 청소년도 부모하고 독립된 인격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의 양육권 범위 내에 있지만 그래도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도 기본권 주체가 돼야 안 돼. 당연히 돼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요걸 가지고 해결을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문장을 안 보면 그 수험생은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뭐 될 거예요. 자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놓고 보면 기본권의 수범자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정당 활동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으로서. 그러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는 당연히 주체성은 인정될 수 없겠죠. 수용자라든가 라는 겁니다. 수용자도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이 돼요. 이전에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뭐 이런 공무원이나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아주 오래전에는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자도 기본권 주체가 되죠.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 동일한 정도로 보장을 똑같이 받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훨씬 더 수경자니까 기본권의 제한이 일반인들보다 더 강한 제한을 자기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체는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보유 능력과 행사 능력을 볼 건데요. 그 보유 능력이라는 개념과 행사 능력 개념을 구분을 좀 하세요. 보유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는 다릅니다. 민법상의 행위 능력은 획일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에요. 성인은 법률 행위 능력을 갖고 있고 19세 미만자는, 즉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행위 능력과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인 보유 능력이 같은 거냐? 다르죠. 행사 능력은 실제 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밑에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주체가 됩니다. 보유 능력을 갖고 있다면 보유 능력을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라 했으니까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주체가 돼요. 그런데 기본권 주체가 모두 행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5살 유아의 선거권인데요. 그 선거권도 국민의 당대죠. 유아도 국민이잖아요.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인 보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살 유아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행사 능력은 없습니다. 행사 능력은 18세가 되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보유 능력, 행사 능력 이 개념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출제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것은 낮지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인데 그 성질상 인간의 권리요.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은 인정이 돼요. 인간의 권리는 그 외의 기본권은요. 그 외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장된다. 너희도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상호주의에 따라 보장되고요. 기본권 주체성 인정 문제하고 기본권 제한 정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체성 인정된다 해서 기본권 제한 정도가 똑같이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받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인데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든가 행복추구권, 생명권, 자유권적 기본권, 재판청권 이런 것들은 암기를 좀 하세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죠. 다 외국인에도 그대로 주체성이 인정돼요. 그런데 이제 B번에 우리가 행복추구권이요. 행복추구권 외국인에도 인정이 된다 했는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있죠.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이게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그 다음 참정권은 좀 세모입니다. 참정권은 세모고요. 자, 평등권, 국가배상, 범죄피해 구조청권, 상호주의에 따라서 인정이 되고요. 특히 자, 국가배상청권, 범죄피해 구조청권 이 두 개에 초점을 두세요. 상호주의에 따라서 인정된다. 그다음 입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죠,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입국의 자유하고 출국의 자유가 다 보장되는데 그 거주 이전의 자유, 즉 그 중에서 입국의 자유 있죠. 이거는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는 보장이 되죠. 그 밑에 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의 자유는 인정된다. 이거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예. 그 입국의 자유 주체성이 부정된다는 이런 것들 다 나왔고요. 여기에 인간의 권리 이런 것은 외국인에도 보장된다는 이런 것들이 다 출제됐으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이것도 출제가 됐죠. 일할 자리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정제를 위한 자리입니다.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요.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우리 사회권은 국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할 자리는요. 근데 근로의 권리 중에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있죠. 이게 일할 환경, 이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거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일할 자리는 사회권, 일할 환경은 자유권.
이렇게 연결해서 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안 되고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 이거 여러분 그 중요하죠. 그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주체성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막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조금 이제 보충 자료에 거기서 이제 서술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문장을 좀 실었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읽고 해결이 되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된다. 헌재가 명시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밑에 B번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기본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직업의 자유는 그 정부가 허가하기 전에 말이죠. 허가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B번에 비교하셔야 되겠죠. 직장 선택의 자유입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조건과 가치, 행복 추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권리로 봐야 된다. 이거 헌재 이야기예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정부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직장 선택의 자유. 자, 이것은 기본권 주체가 외국인도 된다는 겁니다. B번에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입국해서 허가를 받고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할 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됐죠? 전제로 했을 때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판례도 시험에 나왔죠. 자,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그러한 근로관계가 형성의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형성되기 전 단계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로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됐죠? 전제로 해야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말이죠. 기본권 주체성.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면 불법 체류하고 있다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니까.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런 것은 인간의 권리죠. 따라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걸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입니다. 사법인요. 사법인은 주체성 인정돼요. 사법인은 무조건 주체성 인정되죠. 상공회의소, 한국영화인협회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것들 다 사법인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주체성이 인정이 돼요. 결사의 자유 이런 주체성이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영화인협회는 주체성 인정됩니다. 사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영화인협회의 부분위원회 있죠. 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이것은 단체의 부분기관인데 부분기관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면 인천전문대학 기성회가 나오죠. 그 기성회의 이사회가 나옵니다. 기성회는 안 적어도 돼. 좀 이따 나오니까요. 기성회는 이거는 비법인 사단이고 주체성 인정돼요. 그런데 그 이사회는 부분기관이기 때문에 주체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상공회의소 이런 게 사법인입니다. 여러분 사법인 공적 기능도 수용은 하지만 이게 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원칙은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이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에 실현할 책임, 뭐 수범자라는 거죠. 자, 헌법 소원을 따라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주체가 되면 자기 침해된 기본권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면 헌법 소원위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주체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때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헌재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 서울시의회, 국회의 노동위원회, 농지개량조합, 공법인이거든요. 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직장의료보험조합. 이래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B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주민의 복리를 정진하기 위해서 활동할 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도 개인의 기본권을 놓고 보면 당연히 사인으로서 지위를 놓고 보면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죠. 조금 뒤에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요. 그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여러분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기본권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공법인이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공법인이나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 라 하더라도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 경우는 A번에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공권력 주체와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회처럼 그 지배하에 있을 때는 공법인이나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쭉 가서 공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래가 주체성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가면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요렇게 바꾼 출제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바꾼 출제가. 그럼 이제 틀리게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요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이네들 주체성 없다. 이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공법인이나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가 자 A, B, C 이런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자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OX에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많이 틀려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자, 이 부분도 24년 경찰 2차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6번에 걸쳐 다 나왔으니까 다 출제 표시가 붙어 있겠죠. 자, 헌재 결정입니다. 헌재 결정.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공법인이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들 국립대학입니다. 서울대학하고 세무대학. 일단 국립대학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유권의 주체성이 다 인정이 돼요. 자, 한국방송공사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주체성 예외적으로 언론의 자유 있죠. 주체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뭐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공법인서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고요. 담배인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입니다. 근데 사법인성, 공법인성도 갖고 있지만 사법인이거든요. 따라서 결사이자 유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공법인적 특성이 축협중앙회가 가지는 기본권 제약 요소는 될 수 있겠죠. 축협중앙회는 사법인이기 때문에 뭐 공법인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사이자 유주체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일본의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대통령 소속 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실현 의무가 있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 전자 사인으로서 지위 말이죠.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에 관한 정책 의사표현 자유 제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죠. 정책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사인으로서 지위에서 하는 거니까.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가 당연히 됩니다. 사적인 영역은. 그런데 직무상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겠죠. 사적인 영역에 주체가 된다. 그러면 사적인 영역 어떤 경우에 주체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서술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 보충 자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주민소환 있죠. 주민소환.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환제 있죠. 국민소환. 이것은 직접 참정권의 하나인데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는 없습니다. 그 소환권은 없어요. 국민소환권은 없어요. 근데 주민소환이라는 게 있죠. 주민소환. 그 지방자치단체죠. 이 주민소환 청구할 때 그 청구 사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재선거의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재선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소환 청구할 때 그 사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소환 그 법에 그 주민소환 청구할 때 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단임권이요. 공무단임권 이것을 침해한 거냐.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단임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사인으로서의 지위니까 공무단임권이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침해인가라는 겁니다. 주민소환 사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공무단임권 침해냐? 아니다 했죠. 왜? 재선거의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추가 자료에 서술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면 뭐 가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조금 가필이 필요하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매주 이렇게 제공을 할게요. 매주. 그 다음에 인정 여부입니다. 우리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 것들 이제 결사의 자유 당연히 주체가 되죠. 인격권이요.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죠. 사제 강고가 있고요. 그 사과문 게재 명령이 있고요. 사과 명령이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라고 했죠. 언론사 즉 법인의 인격권 침해. 그래서 사제 광고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나올 때마다 같이 관련된 것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사제 광고는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했다라고 했죠. 양심의 자유는 자연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고요. 법인에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제 광고는 언론사 법인의 양심의 자유고 침해가 아니고 언론사 대표의 양심의 자유 침해다라고 했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인격권 침해만 이야기를 했죠. 그 밑에 3번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권의 주체가 되는가? 그렇죠. 네. 대학도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유권의 주체가 됩니다. 국립대학도 주체가 된다라고 했죠. 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가? 다 출제 다 됐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당연히 법인도 언론 출판의 자유 주체가 되죠. 언론사 말이죠. 재산권의 주체가 되는가? 당연합니다. 법인 재산권의 주체가 되죠. 뭐 삼성이나 현대 법인이잖아요. 재산권 주체가 당연히 되고요.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연인에게 인정된 권리는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겠죠.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든가 행복 추구권이요. 그러니까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도 자연인에게 인정된 기본권입니까? 법인에게는 인정이 안 되고요. 양심의 자유도 법인에게 인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디테일하게 암기를 하세요. 흐릿하게 남겨두지 말고 참정권이요.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자,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뭐 종중교회, 사찰, 의총계, 분야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체성 인정돼요. 기본권 주체가 되고요. 그 인천전문대학 기성에 나오죠. 인천전문대학 기성에 비법인 사단입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고요. 주체성 인정돼요. 그 주체성 인정하고 있죠. 현재도. 정당입니다. 정당. 예를 들면 지구당 있죠. 지구당. 지금은 물론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의 그 대표가 지구당 제도를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 전에 그런 거 잠깐 한번 들은 적이 있으면 저는 일단 지구당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중앙당의 하부 조직인가 지구당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해두세요. 지금은 물론 지구당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있었을 때 그 지구당이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자성을 가진 단체예요. 우리 정당은 비법인 사단이거든요. 그 지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미연번입니다.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그럼 주체가 돼요. 그런데 기성회의 이사회는 부분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체성이 인정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총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출제를 했다 했는데 다 풀 수 있어요. 볼게요. 22년 경찰 1차부터 나왔겠죠. 어떤 게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예, 이건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자유권이라고 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뭐 일할 환경이라고 했죠. 일할 자리가 아니고. 자, 언론사 법인입니다.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이제 언론사가 주체가 당연히 되죠.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보도기관의 자유가. 속 정당을 위해서 전자지휘와 관련해서는 주체성을 갖는다. 맞죠? 어렵지 않죠? 2차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추가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학교 안전 공제회.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법인적 성격 갖고 있으면 사법인입니다.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 기능을 수행하죠. 근데 공법인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인이거든요. 따라서 주체성이 인정돼요. 뭐 초기 배안은 뭐 어렵지 않죠. 인정 안 되고. 이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권들의 주체성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래서 법인에게 인정되는 거 암기를 하라고 했죠. 언론 출판의자 유체상권.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옳은 거죠. 이거는 대학 자체에서도 가면 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총 6번에 걸친 3년 동안에 나왔던 경찰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한번 제가 띄우면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 풀어보세요. 사과 명령 이런 거 많이 했죠.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인격권 제한이죠. 그리고 제한이 과잉 제한입니다. 그래 침해라고 했습니다. 근로관계 형성의 전 단계입니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거죠? 여러분 앞번에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건 뭐 반복적으로 나왔다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인격권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사자에 대해서 명예평가의 훼손입니다. 이미 죽었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거죠. 됐죠.
구설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외 추모 의정을 침해하는 거다. 뭐 침해를 하면요, 여기 평가를 훼손한 것은 구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다. 옳은 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인격권의 그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될 수 있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10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다. 마찬가지. 됐죠? 인격체니까 기본권 주체가 된다는 거죠. 이거 또 나왔네. 그런데 여기까지에 요걸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렇죠? 보세요. 불법 체류적인 외국인도 인간에게 인정된 기본권이 이런 것들은 주체성이 인정돼. 그런데 이 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불법 체류적인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아니죠. 인권위에 조사를 받을 권리가 기본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기본권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당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 맞죠? 정당, 지구당도 주체가 됩니다. 자, 공법인의 지위랍니다. 기본권 수범자로서 기능한대요. 그러면 주체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공법인은 주체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 의료행위입니다. 그 의료행위, 유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외국인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여기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체성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겁니다. 직업의 자유에 외국인의 주체성은 인정이 안 된다.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 주체성이 인정된다. 아니죠. 입국의 자유의 주체성은 인정 안 됩니다. 입국한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인정되겠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일을 한 건 아니죠. 개인의 공무단임권에 관한 이야기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주체가 되죠. 개인으로서 지위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사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죠. 해당합니다. 주체가 돼요. 최근에 나온 문제죠. 2차에. 자, 외국인인데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안 됩니다. 이게 좀 웃기단 말이죠. 18세 이상 외국인입니다.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안 되죠. 뭔 피선거권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피자가 빠져야 되죠. 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다. 그 선거권은 18세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요건에 갖추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해 선거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피선거권의 주체는 일체될 수 없어요. 자, 공법인,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도 원칙적으로 주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을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국립대 이놈들을 제외하고는 기본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세무대학도 주체가 되고 다 되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체에 대한 문제는 6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서술을 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기본권 효력입니다. 기본권 효력에 여기 대국가적 효력, 제3자적 효력 이런 것들은 가볍게만 한번 보고요. 자, 기본권의 갈등, 경합과 충돌, 요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된 문제가요.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출제됐습니다. 23년 그리고 이렇게 24년 1차에 조금 있다가 지금 한 50분 됐거든요. 예, 기본권의 효력 부분,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10분 뒤에 보죠. 10분.